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상현입니다. 네. 자,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해온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의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중요한 그 수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절차들 중에서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수출 업무 처리 절차, 그러면 크게는 첫 번째,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를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바이어와 무역 조건에 관한 제반 조건들에 관한 협상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이 합의가 되면 무역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대금 회수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제품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케팅, 협상, 계약은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금 결제와 제품 인도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제를 선불로 했느냐 후불로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절차로 설명을 드렸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단계, 마케팅에 대해서,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이미 끝냈고요. 지금 단계는요, 협상, 계약에 관련된 그 두 번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 무역계약의 기본 8대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대 조건 그러면 품질,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 8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첫 번째, 품질에 관한 조건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조건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제에 관한 얘기를 한 3일에 걸쳐가지고 4일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네 번째 선적에 관한 조건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해가 되시겠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예. 먼저 이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견해나 아니면 의견, 요청,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적 조건이다 그러면 선적과 관련된 중요한 여러 가지의 서로 간의 그 견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선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수입상 입장에서는 납기 관리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입상 입장에서는요, 예, 수입하는 날짜, 물건이 도착하는 날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예상 날짜에 들어와야지만 미리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들한테 적게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상의 납기 관리 관련돼 가지고 수출상이 선적하는 선적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적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loading on board 혹은 그냥 줄여서 on board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대개는 로딩 온보드나 아니면 온보드 그러면 이거 배에다 실을 때 선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패치 그러면 이건 항공으로 나갈 때나 뭐 EMS나 DHL 비행기로 이렇게 나갈 때 그걸 발송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Taking in charge 하는 거는 이건 이제 포더들한테 물건을 맡겼을 때, 맡겨서 선적을 할 때, 그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세타 어찌든 선적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이 뭐냐만 다른 거죠. 배냐, 아니면 비행기냐, 아니면 포드냐. 그거만 다르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선적을 협상할 때 중요한 사항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 어쨌든 선적일이겠죠, 그죠? 선 선적일이요. 이걸 보통 SD라고 얘기를 해요. SD.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야 이번에 홍콩 나가는 물건 선적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SD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거 한국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가 마시는 좋아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영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커피 그렇게 얘기하지 뭐. 야, 그거 시커멓고 그 씁쓸한 물 한 잔만 줘라. 한번 마시자. 차 한 잔 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커피라고 그러지. 똑같아요. 그래서 SD, latest shipping date. 예. 최종 선적 날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적일은요, 기간 혹은 날짜로 정하게 돼요. 기간으로 정한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뭐 일주일 이내, 아니면 10일 이내, 아니면 TT 입금 받고 나서 며칠 이내, 신용장 받고 나서 뭐 며칠 이내, 아니면 날짜로 뭐 6월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아니면 7월 31일까지. 7월 31일이 중요한 날짜예요. 왜요? 제 생일이에요. 7월 31일. 여러분들한테 안 중요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간 혹은 날짜로 정할 때 이렇게 이제 날짜만 딱 써 있거나 기간만 딱 써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전치사들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on or about 여기요. on or about.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 날짜가 5월 10일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10일까지는 선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on or about May 10th or 10일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5월 5일부터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사이에 선적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적 기일은 11일이 되는 거죠. 10일이 아니냐고요? 아니죠. 그 해당 날짜가 있잖아요. 해당 날짜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니까 전체 선적 기일은 11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에 from, till, by, until, to 이렇게 써 있으면 당해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until, till 5월 10일 그러면 그 날짜 5월 10일까지 선적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after, before 해서 before 5월 10일 그러면 5월 9일까지 선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이 선적 날짜는 특히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때는요. 하루라도 늦게 되면 지급이 합법적으로 거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까지 하루 때문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중요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적 방법에 대한 조건을 협상을 해야 되겠다. 선적 방법 그러면 분할 선적과 그 다음에 환적이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분할 선적과 환적을 허용을 하겠느냐 아니면 금지하겠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할 선적이 뭐냐? 우선 개념을 보면 분할 선적이라는 거는요. 대개의 경우 셀러가 물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선적 날짜 이전에 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그 다음에 환적이라는 거는요. 물건을 보내는데 이게 중간에 다른 항구를 거쳐서 다른 배에 옮겨 싣고 나가는 거. 우리 저기 뭐야 비슷한 게 그거죠. 우리가 지하철 환승하거나 아니면 버스 환승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옮겨 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말레이시아까지 화장품을 한 컨테이너 보내는데 이게 중간에 홍콩에 들려서 다른 배에다가 내 컨테이너를 옮겨 싣고 나가는 거. 그쵸? 그러니까 분할 선적이나 환적을 허용한다, 안 한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셀러 바이어가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합의를 보고 계약서에 써놔야 되겠다. 그래서 분할 선적 셀러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물건 쌓아놓지 않아도 되고.
근데 바이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별로 안 좋겠죠. 한 방에 받아버리면 편한데 물리비용도 많이 들죠. 운송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운송에 따른 위험이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분할 선적 중에 날짜를 딱딱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거를 할부 선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용카드 이렇게 할부를 끊는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스톨먼트 신먼트. 그래서 분할 선적을 파셜 신먼트. 보통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파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환적은 트랜시먼트.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파셜 신먼트 해놓고는 allowed, 허용하면 allowed, 금지하면 prohibited, 혹은 not allowed. 그럼 뭐 그냥 일반 그냥 단어들로 그냥 기재하시면 된다. 예, 허용한다, 아니면 금지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선정을 증빙하는 수단은요. 이건 BL에 써 있는 BL 데이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BL 데이트가 뭐냐? 예, 보시면은요. BL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BL이잖아요. BL 잠깐만 보셔야 돼요. 친근해지세요. 이게 이제 예, 포워드 회사 이름이고요. BL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이제 수출상, 그 다음에 수입상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명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 그러니까 선적항, 그 다음에 뭐 도착항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품목, 네.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부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날짜가 써 있죠. 이 날짜가 바로 BL 데이트예요. 이게 선적일자를 나타내요. 선적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서렌더라고 써 있다는 거는 이 BL은 사본만 가지고도 바이한테 물건 내주세요. 원본에 대한 권리는 포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서렌더라고 찍어 놓으면은요, 원본 안 보내고 사본 스캔 떠가지고 사본만 보내도 바이어가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급하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운송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다시요. 교재를 바꿔서,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선적일의 증빙은 요 BL 데이트로. 그래서 선적일 가지고 셀러 바이어가 야, 너 하루 늦게 선적했네? 아니야, 나 맞게 했어. 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을 때 아까 BL에 있는 그 날짜를 갖고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선적항이나 도착항 이것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협상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왜요? 선적하기 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공장에서부터 이동하는 그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가 대구에 있다. 부산으로 가는 거, 인천으로 가는 거, 광양으로 가는 거, 목포로 가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적항을 POL이라고 그래요. 약자로. Port of Loading. Port of Loading. 도착항은요. Port of Discharge. Port of Discharge. 양육항, 도착항.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것도 결정하셔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생겼다. 불가항력, 우리 force majeure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force majeure 하는 거는. 그래서 되게 예를 들면 자연적 재해가 뭐예요? 뭐 태풍이나 폭풍이나 홍수나 뭐 쓰나미나 뭐 이런 거. 인위적인 재해는요. 전쟁이나 파업이나 폭동이나 스트라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자. 선적에 관련돼 가지고 예. 뭐 2주를 연기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2주를 연기했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해결이 안 됐다. 한 번 더 1주 연기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을 예, 실효시키기로 한다. 라든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결정을 해놔야지 결정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야 이거 한쪽은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니? 또 한쪽은 야 천재지변이라도 야 다른 항구가 또 있잖아. 다른 수단도 있었잖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적 조건 협상할 때 이러한 내용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꼭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무역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무역은 이거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실제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 배우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어느 만큼까지. 아, 내가 선적을 배웠으면, 아,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적을 배웠다. 그러면, 포도, 이게 했잖아요. 그죠? 포도. 예, 포도를 시켜가지고, 예, 선적을 하는데, 일단, 운송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 예약하면 그 해당 날짜에 컨테이너나 아니면 빈 트럭이 공장으로 오겠죠. 거기다 물건 실어주면 돼요. 예, 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가지고 항구로 가서 항구에서 선적하고 그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TT 방식이면 여러분들은 BM,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 서류, shipping 다큐멘트를 바이한테 직접 보내줘야 된다. 그쵸? 기억나시죠? LC나 아니면 추신 방식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적 서류들을 다 은행으로 갖다 줬죠. 은행으로 갖다 주고 추신 방식일 때는 은행이 받아줄 때까지 기다렸고 LC 방식일 때는 서류만 심사하고 바로 내준다고 그랬죠. 그쵸? 예, 요 얘기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또 결제 강의를 또 오래도록 할 거예요. 네, 하루에 한 15분씩 오래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 듣고 나시면 내가 이 일을 어떤 일을 이 일을 수행을 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적 관련돼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운송을 배우시고 나면 어떻게 운송을 하는 거구나, 운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구나,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관련 서류는 뭐구나, 이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은 이미 이제 우리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마케팅 기억나시나요? 마케팅 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수출 경쟁력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제품의 컨셉을 잡고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분석을 하고 네 번째는 수학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다섯 번째는 타겟 마켓 설정을 하고 여섯 번째는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장 조사가 끝나고 나면 타겟 마켓을 확정을 하고 두 개로요. 한 개 내지 두 개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는 전술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는 열 번째 마지막으로 바이어 발굴을 한다 그랬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거 다 기억나시나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면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마케팅!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라면 끓이듯이 막 끓이면 안 돼요. 라면 그냥 뭐 사람마다 막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물부터 집어넣고 물에다가 그냥 라면 같이 그냥 스프까지 그냥 한 번에 탁 다 때려 넣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물부터 끓이고 스프 먼저 넣고 라면 넣고 어떤 사람은 물 끓이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뭐 다 다르잖아요. 이거 다르면 안 돼요. 이거는 정형화 시켜버려야 돼요. 정형화. 예.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한다는 걸 알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성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지겹지가 않아요. 일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이런 말 기억나세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두려울 것이며 준비된 자는 설레일 것이다. 왜 설레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설레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걱정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준비 잘하는 애들은 예, 설레이죠. A 학점 나오겠지? A 플러스 나오겠지? 예. 저도 이번 학기에 그렇게 했어요. 예, 학생들 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한 90명 정도 되거든요. 예. 보니까 애들 반응이 그래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예, 시험 보기 전에 아직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막 설레는 표정. 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맨 뒷자리 가가지고 그냥 머리 푹 쳐박고 그냥 그렇죠. 어쨌든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해가 이제 됐는데 새해 되고 이제 오늘이 벌써 3일째인데요. 예,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이렇게 선적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 그 예문들을 좀 보시고요. 예, 이렇게 force 모드 조항도 좀 보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이 조항들 영어로 된 것들을 제가 해설을 좀 잘 좀 해드릴게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